비가 오는데 오늘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야 장병들 이거 힘들겠네요. 비까지 오면. 왜 하지? 진짜 우리 그런 거 이제 군대와 이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아이 연대장만 와도 짜증나 솔직히. 그러니까 청소해야 된다고. 청소해야 되고 사단장 오면은 너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들들 볶인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국군의 날 행사하면은 진짜 얼마나 장병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아니 뭐 정말로 해야 되는 거면 하죠. 근데 이거를 왜 매년 하죠? 예전에 보수 정부도 이거 5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초반에 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023년에 10년 만에 열린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 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또 한다고? 2년 연속? 내년에도 할 거야?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좋아.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좋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모 방송국에 가면 1층 로비에 크게 이제 화면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면은 자기네 방송 크게 나오고 그 옆에 방송사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방송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중국 방송. CCTV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NN 뭐 이런 거. CNN이.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 틀어놔요. KBS는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틀어놔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거기를 지나갔는데 큰 화면에 막 군인들이 거의 막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왔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인 부분만 4주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식을 하라면 하는데 제식을 하라면 하는데 30개월 갔다 왔어요. 4주 훈련을 받고 민원의 최전선에서 제가 특수부대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죠. 민원과 싸웠는데 그렇죠. 민원인과 싸운 게 아니라 민원과 싸웠습니다. 가끔 민원인 분들과도 싸웠지만 아무튼 그 화면의 반정 아무튼 이것만 이 팔이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막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인가 이게 계속 왜냐면 이제 작년 영상을 보여주면서 작년 영상이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구나.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걸 올해도 한다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그게 이게 중국 TV를 크게 키워놓은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화면 좋아하는 데가 민주국가에서 사실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퍼레이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퍼레이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뭐 괴물 미사일이 나온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뭐 이게 절도 있는 동작과 하나도 이 어떤 이탈이 없는 완벽하게 맞춰서 한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좋아하는 것은. 축제예요.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퍼레이드 하면 그냥 축제죠. 그리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같은데 너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민감한 것 같다. 근데 권위적으로 어떤 위계 서열이 확 짜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꼴통 또는 꼰대라고 하는데 어제 그런 말을 누가 했나? 꼴통. 꼴통이라는 말을.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미 관계 같은 경우도 내실 있게 가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가면은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박수 받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군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시가행진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의 국방력이나 군의 위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 군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군의 사기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시가행진 가가지고 누리는 거 할 일이 아니라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진실이 묻히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발본색원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군인들이 마음 놓고 정말 군을 보낼 수 있고 군인들이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그런 건 안 하고 시가행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만 누리는 거에 익숙해진다면은 군인들은 우리가 무슨 도구야? 우리가 소모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좀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본색원하면 본인이나 본인의 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떳떳하다고 하니까요. 현재까지는 떳떳하다 하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왜 하냐라고 하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의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밌어요.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 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홈쇼핑이네, 홈쇼핑. 아니 나 카탈로그를 만들어. 이걸 왜 70억씩 들여서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보는 사람들은 한국인이야. 근데 수출업자들이 이걸 보고 지금 이거 무기 좋아 보이는데 살래. 전화 주면. 아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국군의 전투력, 의용, 군사력을 과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하냐면 북한이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미사일들을 들여왔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 야, 미사일 크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좋다, 자부심 느낀다. 장 소장님? 장 소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북으로 가. 맨날 볼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 가라. 맨날 본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함성도 질러야 돼요. 무기가 지나갈 때 북한 주민들은 또 막 해야 되거든요. 원총이 떨어지도록 함성도 질러야 됩니다. 어법도 점점 이제 북한이랑 비슷해지는 게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쨌든 핵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순간 정권은 종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제 한국의 지도자로서 그런 메시지도 낼 수 있지만 메시지의 어떤 톤이랄까 어떤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라도 하면 정권이 종말이다 뭐 이런 거여야 되냐. 그다음에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어야 됩니까? 한미동맹 강화만 얘기해도 되는데 꼭 이제 일본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제 탄생을 오늘 할 건데 그 분이 이제 뭐 외교적으로는 비둘기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아주 매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다른 정권 같으면 우리나라의 다른 정권이었으면은 외교적으로는 괜찮은데 안보적으로는 매파져가지고 이게 좀 걸림돌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랑 코드가 거의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렇게 강화하자고 하고 저분도 한미일 간에 어쨌든 군사협력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의 재무장에 도움이 되면 다 하겠다는 주의고 이렇게 좋은 상대가 또 어디 있어요. 일본 자주파, 일본 재무장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또 국군의 날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거냐에 있어서 또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 방산협력 이런 것도 팔고 싶으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전시를 해가지고 괴물 미사일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뭐 이게 무슨 테슬라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시켜보고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방산협력이 되는 건지도 의미고 여러 면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행사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9억이라더네요. 행사 예산이 79억. 올해 세수 펑크만 29조 6천억입니다. 뭐 79억. 대단해. 대단한 정보입니다. 뭐든지 쇼. 사실은 체코 원전도 쇼여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떠들어 놨으니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을지 저는 진짜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게 더 우리한테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예 오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경쟁자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단가를 2배를 불렀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걔들하고 그러니까 체코가 프랑스랑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밖에 안 남은 거야 사실상 이거. 그러니까 요즘은 원전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하려면은 후쿠시마 이제 원전 폭발 이후로 단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덤핑 친 거야. 덤핑 친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그 원전 부문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도 배짱을 좀 튕겨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국내 정치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24조 원 세일즈 외교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국익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배짱 튕겨야지. 왜 여기에서 걔네가 요구하는 거 현지화율 60% 이런 거 보통 50% 보통 이제 합니다. 현지화율을. 최고 사람들 쭉 보고 있다가 이거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코 깼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 국내에서 저렇게 자랑했으니 어떻게 우리 무산되면은 그 사람만 책임이 원박 뒤집어 쓰는데 우리는 잘 됐다.
훨씬 더 빼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10년 걸리잖아요. 짧아도 10년이에요. 짧아도. 그러니까 본인 퇴임하고 난 이후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게 아무도 책임을 못 져. 책임을 아무도 못 지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뭐 이게 무조건 퍼주기라고 제가 지금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이비 지식이. 어느 나라의 언론이냐, 어느 나라의 정치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권에서 용산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좋고 이익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대로 원전을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전을 한국에 지으세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국익을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국민들을 선택해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까지 만들어야 유럽이 그 에너지로 만든 제품, 원자력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사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까지 사이트 정해가지고 그게 서울 한복판이든 전라북도든 뭐 경상북도든 어디든 간에 그걸 정치적으로 타결하고 합의해서 국내 원전을 지으세요. 그리고 국내의 에너지 그 난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24조 매출 24조짜리 들어와 봐야 영업이익률 정말 제가 많이 쳐줘서 10% 쳐주면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60%를 체코가 지금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매출의 60%는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한테 달라. 그래서 체코한테 퍼주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서 10%, 11%는 지적재산권 달라. 그러면은 매출에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20%, 30%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 한 10% 하면 그러면 30%를 계산을 하더라도 20조면은 6조죠. 6조에서 10% 영업이익 하면은 10년 동안 6천억 남아요. 10년 동안 6천억 남는 게 무슨 엄청난 장사입니까, 지금? 예, 삼성전자 TV가 어디 1년에 가서 팔아도 6천억은 벌거든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지금 버는 거예요? 2천조가 저 GDP인 나라에서 뭐 이따위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영업하고, 뭐 돈 벌어오라고. 근데 돈이 별거 아니잖아. 근데 국민들을 속이지는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원전을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야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러한 원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가령 미국에다가 원전을 짓겠느냐, 유럽에다가 원전을 짓겠느냐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3마일처럼 안 쓰던 원전에 그것도 사고 난 원전이 아니죠. 또 그 옆에 있는 3호기에서 사고 났는데 2호기를 지금 다시 돌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자 뭐 이런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주한다든지 이런 시장인 상황은 아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막 오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올 거여가지고 그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손해를 봐도 우리가 일단 뭐 좀 해봤어.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 아닌데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수주한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체코에다가 금융지원해주고 지금까지 또 별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잘 알리지 않은 것들 언론이 보도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체코 더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게 결국 뭐냐. 국내적으로 전 정권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살린다. 이거 외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또 레토릭이죠. 말만 그러는 거지. 국군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사실은 뭐 이 우리 국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국방을 등한시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북한에만 좋은 일 했는데 나는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서 여러모로 이게 과연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